반합법 행위자 열전 편찬 사업을 후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새로운 구독자님들 중에 반합법 행위자 열전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뭐 간단히 얘기하면은 나쁜 사람들 정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한국 현대사에 참 나쁜 일을 한 사람들이 많죠. 왜 그랬을까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아무도 기록하지도 않고 아무도 기억하지도 않고 처벌도 받지 않으니까. 처벌받지 않는 건 물론이고 기록하지도 기억하지도 않으니까. 그래서 저희 우리 팀에서 그 흉악한 사람들을 감옥에 보낼 힘은 없어요. 그럴 힘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두면 안 된다.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싶어서 역사의 기록에는 남겨야 한다. 역사의 법정에는 세워야 한다. 그래갖고 우리가 하는 작업이 반합법 행위자 열전입니다. 여기 요 얘기를 갖고 이제 나중에 기회를 봐서 아마 이렇게 방송할 때 하루에 한 명씩 소개시켜 드리는 것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 15분 정도, 10분, 15분 정도 짧게 그 대표적인 사람들 소개하는 코너도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우리 전염병의 제왕이라고 그래요. 근데 전염병 역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이 분야 그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최악의 전염병을 놓고 다 갈려요. 결핵은 결핵이 사람 제일 많이 죽였다고 그러고, 천연두는 천연두가 단연탑이라고 그러고, 또 페스트는 페스트가 탑이라고 그러는데 뭐 여기저기 보니까 천연두를 제일 많이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사망자를 냈다. 뭐 5억 명이다. 20세기에도 3억 명이다. 일본에서도 저는 이건 잘 몰랐었는데 735년에서 737년, 그러니까 아마 우리로 치면 통일신라 초기죠. 이때 천년도는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 뭐 해서 어마어마한 숫자죠.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천년도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흔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마마 자국, 이 곰보라고들 흔히 불렀죠. 그래서 이 길거리에 그 얼굴이 얼었다고 그러는데, 얼근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또래도 꽤 됐었던 것 같고 어렸을 때는. 그런데 하여튼 지금은 볼 수가 없는데, 아마 그 젊은 세대들은 실물로 얼굴 얼근 분들을 본 적이 별로 없을 겁니다만, 하여튼 천연두는 굉장히 흔한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치사율이 높았었죠. 그리고 아주 오래된 병이에요. 그래서 이게 람세스 5세의 그 미이라 피부에도 천연두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진으로 봐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문가들이 흔적이 남아있다니까. 그 페스트, 흑사병이라고도 그럽니다. 이 죽을 때 그 사람들의 피부가 그 피하 출혈이 심해서 이 괴사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흑사병이라고들 많이 그러죠. 네. 흑사병이라고들 하는데, 페스트는 이제 1360년대에 크게 돌았는데, 그때 4년 만에 전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다고 그래요. 이 페스트가 한참 돌 때 영국이나 평균 수명은 17살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워낙 많이들 죽었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17이 될 정도로 이렇게 낮았고, 조선시대 같은 때 또 뭐 그 동시기의 유럽도 평균 수명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 거에 그런데 그 평균 수명이 또 이렇게까지 이제 왕창 떨어졌었던 그 시기입니다. 페스트의 어원은 라틴어 단어 페티스였는데, 원래는 특정 질병이 아니라 전염병, 돌림병을 가리키는 일반 명사였습니다. 보통 명사였는데, 이게 14세기에 그 중엽에 유행한 그 특정 질병, 그 선페스트라고 보통 그러죠. 그 페스트의 그 기억이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아예, 그러니까 그 질병의 고유 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사람이 많이 죽은 것뿐만 아니라 사회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흑사병의 선페스트라고 하는 게 림프종, 그러니까 림프종이 이렇게 부어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울혈이 생기면서 이게 터지면서 피하 출혈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피부가 새까맣게 돼서, 그러니까 이 걸려서 죽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빠른. 지금은 이제 항생제를 투여해서 조기에 치료하면 콜레라나 페스트 같은 게 적절한 치료가 있으면 목숨을 구할 수 있는데, 그 전에는 속수무책이었죠.
자, 그리고 이거 보면은 이 베클릭의 페스트라는 유명한 그림인데 저 덫을 씹어놓은 낫을 들고 있죠. 그래서 저 낫으로 싹둑싹둑 사람들의 목을 베었다는 겁니다. 이제 흉년과 굶주림이 있었어요. 그때 이상 저온이 있어서 굉장히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식량이 부족했고, 식량이 부족하니까 영양실조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이게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물에 들어갈 때 말이죠. 건강한 사람이 들어가서 얕은 물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파도가 쳐도 상관없죠. 한 발목이나 정강이까지 있을 때 파도가 쳐봤자 뭐 허벅지가 젖고 허리가 젖는 거겠죠. 그런데 사람이 여기까지, 요 바로 그 입술까지 물에 차 있으면 어때요? 잔물길 조금만 쳐도 물 먹고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미 건강 상태나 뭐 그런 것들이 아주 나빴는데 벼랑 끝에 서 있는데 살짝만 밀어주니까 그냥 줄줄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굉장히 비위생적인 그 생활 환경이었고요. 중세에는 가축을 집안에서 키웠다고 그래요. 우리 뭐 저 제주도의 흑돼지 그 변소 바로 밑에서 키우는 거 보고도 기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중세 시대에는 소하고 돼지를 뭐 집안에서, 닭도 집안에서 키우다 보니까 환경이 열악하고, 그래서 이제 많이들 죽고 다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쥐가 또 엄청나게 많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가 만들어지니까 도시에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게 되니까요. 이 사람들이 밀집한다는 게 전염병이 퍼지는 대단히 중요한 그 조건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조건이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페스트가 돌고 난 다음에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는 거죠. 물론 시간이 뭐 페스트 돌고 다음 해에 벌어진 건 아니지만 장기적인 변화가 종교개혁을 갖고 오는 겁니다. 2017년이 종교개혁 600주년이었죠. 600주년. 그러니까 페스트가 돌고 나서 100년이 안 돼서, 100년이 아니라 50년쯤 지나서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건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환자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어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어떻게 돼요? 교회에서 떼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의 사망률이 한 30%쯤 된다면은 사제들의 사망률이 한 3, 4%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더 많이 죽어나가죠. 왜? 성당으로 그 신자들이 아파서 몰려드는데 사제의 직분상 어떻게 해요?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 신자들을 돌봐야 하죠. 신자들 손 붙잡고 기도해 줘야죠. 그러다 감염되니까 사제가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제는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신의 대리인이고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제가 죽는 걸 보니까 이거 신부님들 말씀이 거짓이었나 보다. 또 그 다음에 이거 하늘이 보호해주는 게 아니구나. 사제들의 권위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중세 어떤 신념 체제가 무너집니다. 사제 신부 한 명이 죽은 게 아니고 그 구역의 신부의 죽은 게 아니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 완전히 교회의 힘이 약화되는 거고요. 그리고 의사가 등장하기 시작을 하죠. 사제 대신에 의사가. 그런데 이제 의사도 이게 그 당시에 의사 복장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마스크의 기원, 새 부리, 그래서 여기는 아마 주술적인 의미도 좀 들어갔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왜 중세에는 라틴어를 썼잖아요. 근데 이 페스트가 돌면서 라틴어 할 줄 아는 나이 든 사람들이 다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 나이 든 사람들이 아무래도 면역력이 취약하고 다른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큰 돌림병이 들 때 약하죠. 지금도 그 신종 코로나로 그 세상을 떠는 분들 중에, 돌아가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고령자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고령자가 많이 죽었는데, 그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라틴어를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라틴어를. 그러다 보니까 라틴어가 맥이 끊기게 되고, 이게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그러니까 각 지방별로 자기 나라 말들이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스페인 독감. 1918년 1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스페인 독감은 20세기에 출현을 해서 단번에 3등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많이 죽은 사람들 순위에서 5천만 명에서 1억 명 정도가 죽었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은 겁니다. 한국에서도 무오년, 이게 1918년이니까 3.1운동 전해입니다. 김인현 전해인데 이때 14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냐 하면요. 1차 대전에서 그 사망자, 1차 대전은 2차 대전보다 더 적죠. 2차 대전 사망자들 5천만에서 7천만 잡는데 스페인 독감으로 적게 잡으면 2,500만, 많이 잡으면 1억 명. 이게 이제 진짜 통계가 지금처럼 정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가령 87 먹은 분이 확진자가 돌아가셨다 하면은 그게 이번 코로나로 돌아가신 건지 돌아가실 때가 돼서 돌아가신 건지 좀 경계선상이라고 볼 수도 있는 지점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 전염병 사망자의 통계 숫자는 대단히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